딸 입양 서류 찾다가 발견한 남편의 20년 비밀.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아빠가 20년 동안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냈다고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제 딸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려다가 발견한 진실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68살 정미선입니다. 38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 퇴직한 지 3년이 됐어요. 남편과는 3년 전에 사별했고 아들 민수와 딸 은지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화예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출발을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운명의 그날, 2024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딸 은지가 드디어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38살에 만난 인연이니 늦은 감이 있었지만 의사로 바쁘게 살아온 딸이니 이해했죠. 엄마, 호적등본이랑 입양 서류 필요한데 어디 있어요? 은지는 3살 때 우리 가족이 된 아이예요. 친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육원에 있던 아이를 입양했죠. 남편이 유독 은지를 예뻐했어요. 민수보다 더 아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빠 서재 금고에 있을 거야.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은지가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올라가 보니 은지가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은지 손에는 낡은 통장 여러 개와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2004년 3월 15일 김순애 300만 원 송금. 2004년 4월 15일 김순애 300만 원 송금. 2004년 5월 15일 김순애 300만 원 송금. 20년 동안 매달 15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었어요. 김순애가 누구야? 엄마 아는 사람이야.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죠. 모르겠네. 아빠 회사 관련된 사람 아닐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서류 뭉치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는데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안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은 지킬게. 7월. 1985년이면 우리가 결혼하고 2년 후예요. 민수가 태어나기 1년 전이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 여자가 누구야? 아빠가 바람 피운 거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38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추적의 시작.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은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김순애라는 사람이 누군지 찾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적힌 계좌번호를 추적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순애 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에 있었어요. 엄마, 내일 가보자. 나도 알아야겠어.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사인 딸이 휴가를 내고 함께 가겠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은지가 결혼 준비한다면서 서류 찾고 있다고요. 근데 왜 울고 있대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항상 바빴지만 동생 일이라면 발 뻗고 나서는 아이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결혼한다니까 감정적이 된 것 같아.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일을 퍼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용인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접수처 직원이 물었어요. 김순애 할머니 면회 오셨어요? 가족분이세요? 네, 친척이에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어요. 301호실이에요. 할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면회 시간은 30분만 가능해요. 301호실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봤어요.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먼 곳을 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우리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은지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할머니의 눈매가 은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거든요. 누구세요? 저,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정진호 씨 아내예요. 남편 이름을 듣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호 씨,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작년에 송금이 끊겨서 알았죠. 할머니, 저희 남편이랑 어떤 사이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된 충격적인 진실. 진호 씨와 저는 대학 때 만났어요.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제가 고아 출신이라 진호 씨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셨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결국 헤어졌고 진호 씨는 당신과 결혼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은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죠.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웠어요.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보냈어요. 3살 된 딸을. 그 순간 은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제가 할머니 딸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빠의 친딸이란 말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자격이 없는 나지만.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5년 동안 키운 딸이 남편의 숨겨진 딸이었다니. 남편이 자기 친딸을 입양하자고 했던 거였다니. 아빠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은지가 울부짖었어요. 진호 씨가 우연히 보육원에서 아이를 봤대요. 한눈에 알아봤다고. 그래서 입양을 주선했고 평생 나를 돌봐주기로 약속했어요. 요양원을 나온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누구예요? 전 대체 누구예요? 은지의 절규가 가슴을 찢었어요. 넌 내 딸이야. 35년 동안 내가 사랑으로 키운 내 딸이야.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평생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는 게. 샥, 내장 가족의 붕괴. 집에 돌아오니 민수 가족이 와 있었어요. 며느리 혜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어머니, 은지가 이상하다고 해서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털어놨죠.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은지가 아빠의 친딸이라고요? 민수가 폭발했어요. 그럼 우리가 35년 동안 속고 산 거예요? 아빠가 우리 가족을 기만한 거잖아요. 민수야, 아빠도 나름의 사정이. 무슨 사정이요?
불륜으로 낳은 딸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키운 거잖아요. 은지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오빠, 나도 몰랐어. 나도 피해자야. 그때 며느리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지 씨가 친딸이면 상속 비율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혜진아,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 현실적인 문제예요. 강남 아파트며 아버님 퇴직금이며 다시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도 아내의 편을 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이건 정리해야 할 문제예요. 은지가 친딸이라고 해도 35년간 숨겨온 거잖아요.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봤어요. 오빠가 지금 돈 얘기를 해.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데 돈 얘기를 해. 현실이야. 넌 의사니까 돈 걱정 없겠지만 나는 애들 둘 키우는 가장이라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 문제를 따지기 시작했고, 은지는 충격으로 병원도 제대로 못 나갔어요. 5장 숨겨진 일기장. 어느 날 새벽 저는 남편의 서재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책장 뒤편에서 먼지 쌓인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1986년 3월 15일. 오늘 보육원에 갔다. 그 아이를 봤다. 순애를 닮은 눈매. 하지만 이마며 코는 영락없이 나를 닮았다. 내 딸이 맞다. 내가 버린 내 딸이.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1987년 11월 23일. 미선에게 입양을 제안했다. 아이가 불쌍하다고 우리가 키우자고 했다. 미선이 흔쾌히 동의해줬다. 미선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1988년 2월 3일. 은지가 우리 집에 왔다. 미선이 은지를 친딸처럼 사랑해준다. 때로는 민수보다 더 아끼는 것 같다. 이런 미선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2020년 6월 15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3기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하지만 순애에게 연락이 왔다. 자기도 암이라고.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은지에게는 끝까지 진실을 숨겨달라고. 은지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마지막 일기. 2021년 8월 30일. 미선아,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내가 떠난 후겠지. 용서해줘. 하지만 알아줘. 은지는 내 딸이 아니야. 순애가 나를 사랑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선을 넘지 않았어. 은지는 순애가 나와 헤어진 후 만난 남자의 딸이야. 하지만 순애가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은지 아빠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내가 책임감을 느낀 건 사실이야. 내가 순애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하지만 은지를 입양한 건 후회하지 않아. 내가 은지를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며 평생 감사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은지가 남편의 친딸이 아니었다니. 그럼 이 모든 오해가. 6장. 또 다른 반전.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어요. 이번엔 혼자였죠. 순애 할머니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은지가 진호 씨 딸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에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은지가 좋은 집에서 계속 살기를 바랐어요. 만약 진호 씨 딸이 아니라는 걸 알면 은지를 버릴까봐. 그래서 20년 동안 돈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돈은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진호 씨가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가 저를 버려서 이렇게 됐다고. 아무리 거절해도 준의 할머니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진호 씨가 보낸 돈이에요. 한 푼도 안 썼어요. 다 은지 이름으로 적금 들어놨어요. 결혼할 때 주려고. 봉투 안에는 통장이 가득했어요. 20년 동안 매달 300만 원, 총 7억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있었어요. 은지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냥 엄마 없이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받았을 테니.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민수와 혜진, 그리고 은지가 있었어요. 변호사까지 와 있었죠. 어머니, 법적 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은지 씨가 친딸이든 아니든 입양 서류가 완벽하니 상속에는 문제 없대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런데 혜진이 덧붙였죠. 하지만 도의적으로 은지 씨가 양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속였잖아요. 35년 동안. 폭로와 대립. 은지의 분노가 터졌어요. 제가 뭘 속였어요? 제가 3살 때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친딸 행세하면서. 친딸 행세요? 전 35년 동안 이 집 딸이었어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은지야, 현실을 받아들여. 넌 아빠의 불륜으로 태어난. 그만. 제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놀라서 저를 봤죠. 은지는 진호 씨 친딸이 아니야. 뭐라고요? 저는 일기장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읽어봐. 은지는 진호 씨 딸이 아니야. 준혜 씨가 다른 남자와 낳은 딸이야. 진호 씨는 그저 책임감에 도와준 거야. 민수가 일기장을 읽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우리가 괜히. 혜진도 당황했어요. 아니, 그럼 그 7억이라는 돈은? 준혜 할머니가 한 푼도 안 쓰고 은지 이름으로 저축했어. 자, 이제 됐어. 돈 얘기는 그만하자. 은지가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저는 은지를 따라갔죠. 은지야. 엄마, 저는 대체 뭐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은 아이였던 거예요. 아니야. 넌 우리가 선택한 딸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선택한 딸이야. 8장 결단의 시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기로. 민수와 혜진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실망했고 은지의 상처받은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평생 짊어진 비밀의 무게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은지야, 엄마랑 제주도 가지 않을래? 제주도요? 이 집을 팔고 제주도에서 새로 시작하자. 너도 제주도 병원에서 일하고 엄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 하나 운영하고. 은지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엄마랑 단둘이요? 그래. 우리 모녀만의 새 출발이야. 다음 날 부동산을 불렀어요. 강남 아파트는 시세가 25억이었죠. 민수야, 엄마가 집 팔 거야. 네, 엄마, 갑자기 왜요? 너희한테 10억 줄게. 나머지는 은지랑 나 쓸 거야. 혜진이 발끈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 씨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래서 35년 키운 정이 피보다 못하다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싫으면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어.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더 했지. 가족이 위기일 때 돈 계산부터 한 건 너희야. 홉장, 마지막 방문. 집을 정리하던 중 순애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 선생님, 제가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은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은지와 함께 요양원을 찾았어요. 순애 할머니는 많이 쇠약해 보였죠. 은지야, 미안하다. 할머니, 내가 3살 때 보육원에 보내던 날을 평생 잊지 못했어. 비 오는 날이었는데 내가 엄마 어디 가 하고 울던 모습이. 순애 할머니가 통장을 건넸어요. 이건 내 아빠. 아니, 진호 아저씨가 너를 위해 보낸 돈이야. 한 푼도 안 썼어. 다 내 거야. 은지가 통장을 밀어냈어요. 싫어요. 전 엄마한테 받은 사랑으로 충분해요. 순애 할머니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저는 은지 손을 잡았죠. 할머니, 그 돈은 할머니가 쓰세요. 은지는 제가 책임질게요. 평생 제 딸로. 정 선생님. 그리고 할머니도 제주도로 오세요. 거기 좋은 요양원 있어요. 은지도 가끔 뵐 수 있고요. 순애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새로운 시작. 2025년 3월, 드디어 제주도로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민수는 끝까지 안 나타났어요. 혜진이 대신 와서 서류만 받아갔죠. 어머니, 그래도 명절 때는 오세요. 그럴게. 너희도 잘 살아. 공항에서 은지가 제 팔짱을 꼈어요. 엄마, 후회 안 해? 뭘? 25억짜리 집 팔고 아들이랑 사이 틀어지고. 은지야, 엄마가 38년 동안 교사했잖아. 그동안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야.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니 봄바람이 불었어요. 우리가 살 집은 바다가 보이는 2층 주택이었어요. 1층은 게스트하우스로, 2층은 우리 살 곳으로 꾸몄죠.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은지가 바다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서울에서 보던 그 우울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예상치 못한 손님. 제주도에 정착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게스트하우스도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꽤 들었죠.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한 김진수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았는데. 혹시 정 선생님? 네, 저를 아세요? 저 용인초등학교 86년 졸업생 김진수예요. 선생님이 담임이셨잖아요. 세상에 제가 신규 교사 시절 가르친 첫 제자였어요. 진수야, 정말 진수 맞니? 네, 선생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그날 밤 진수와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진수는 IT 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고 제주도에 지사를 낼 계획이라고 했죠. 선생님, 그런데 혼자 사세요? 아니, 딸이랑 같이 살아. 마침 은지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왔어요. 손님이 계시네요. 진수가 은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진수는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위기.
제주도 생활 3개월째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민수.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혜진이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뭐,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혜진은 제가 준 10억 중 절반을 자기 명의로 돌린 후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은지만 편애한다고 자기는 못 살겠대요. 그리고 다른 남자가 생겼대요. 민수야,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가족보다 돈이 먼저였어요. 이제야 아빠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민수가 울었어요. 42살 된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우는 게 얼마만인지. 엄마, 저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은지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한 달 후, 민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왔어요. 많이 수척해 보였죠. 엄마, 어서 와. 은지도 마중 나왔어요. 남매는 서로를 보고 한참 말이 없었죠. 은지야, 미안해. 오빠. 두 남매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죠. 13장, 운명적 만남. 김진수는 그 후로도 자주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어요. 선생님, 은지 씨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제주도 병원에서도 소문났더라고요. 그래, 우리 은지가 좀 특별하지. 진수와 은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둘이 바닷가를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죠. 어느 날 은지가 수줍게 말했어요. 엄마, 진수 씨가 사귀자고 했어. 그래, 어떻게 대답했니? 좋다고 했어. 엄마 생각은? 진수는 좋은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정말 바른 아이였어.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엄마 덕분이야. 순애 할머니의 마지막. 2025년 7월 순애 할머니가 제주도 요양원으로 오셨어요.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지만 은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 행복해 하셨죠. 정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은지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할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어느 날 순애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정 선생님,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은지 아버지, 사실 살아있어요. 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감옥에 있어요. 사기죄로. 은지한테는 죽은 걸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은지는 알 권리가. 제발, 이것만은 비밀로 해주세요. 은지가 상처받을까봐. 저는 고민 끝에 은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은지는 의외로 담담했죠. 엄마, 괜찮아. 나한테 아버지는 돌아가신 정진호 할아버지와 엄마뿐이야. 결혼 그리고 새 가족. 2025년 10월 은지와 진수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웠죠. 민수도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은지야, 축하해. 그리고 미안해. 오빠, 이제 그만해. 우리 가족이잖아. 순애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어요. 은지야, 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할머니,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저는 건배사를 했어요. 여러분, 가족이란 뭘까요? 저는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라고. 오늘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진호의 유언자. 결혼식 다음 날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정미선 여사님, 정진호 선생님이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사망 5년 후 공개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한이 됐습니다. 유언장을 열어보니 편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미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5년이 흘렀겠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거야. 순애와 나의 관계, 은지의 출생, 모든 것을. 미안해. 평생 속여서. 하지만 알아줘. 내가 가장 사랑한 건 당신이었어. 은지를 입양한 건 속죄였어. 내가 순애를 버려서 그녀가 불행해졌고 그 불행이 은지에게까지 이어질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당신이 은지를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미선아, 내가 남긴 재산 중 숨겨둔 게 하나 더 있어. 스위스 은행에 10억이 있어. 당신 이름으로. 이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거야. 당신이 은지를 지켜주리라 믿어. 그리고 민수도 언젠가 깨달을 거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내 불완전한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줘서. 진호.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남편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건 가족이었구나. 불완전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 민수의 귀환. 2026년 봄, 민수가 제주도로 완전히 이주했어요. 엄마, 저도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민수는 제주도에서 작은 법무법인을 열었어요. 아이들도 제주도 학교에 잘 적응했죠. 이모, 여기 너무 좋아요. 조카들이 은지를 이모라고 부르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민수가 말했죠. 엄마, 이제야 아빠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가족을 지킨다는 게 뭔지. 그래, 늦지 않았어. 은지가 밝게 웃었어요. 오빠, 우리 진짜 가족 됐네? 응, 진짜 가족. 순애 할머니의 선물. 2026년 여름, 순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임종 직전 은지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은지야, 미안하고 사랑한다. 할머니도 사랑해요. 장례식 후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어요. 은지에게 내가 너를 버린 건 평생의 죄였어. 하지만 내가 정 선생님 같은 훌륭한 어머니를 만난 건 신의 축복이었어. 내가 모은 돈은 다 내 것이야.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 돈으로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줘. 나 같은 엄마가 더 이상 아이를 버리지 않도록. 은지야, 사랑한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은지는 할머니의 유언대로 제주도에 미혼모 쉼터를 만들었어요. 순애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죠. 마이너스 10년 후. 2036년 저는 78살이 되었어요. 은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되었죠. 순애의 집도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민수는 제주도지사가 되었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성장한 거죠.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10년 전 엄마가 한 선택이 옳았어요. 우리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줬어요. 은지도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있어서 우리가 있어요. 에필로그, 진짜 가족.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해요.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생각하죠. 남편이 지키려 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피가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아. 서로 속이고 상처 주고 했어도 결국 사랑으로 연결되면 그게 가족이야. 순애 할머니, 당신이 버린 딸을 제가 잘 키웠어요. 진호 씨, 당신이 지키려 했던 가족 잘 지키고 있어요. 민수야, 은지야,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 가족은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가족은 완벽할 필요 없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만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진짜 가족과 함께